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50년을 살았어요? 저는 손자의 맑은 눈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아내가 아침에 깎아놓은 사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자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한 번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우리도 싸웠지. 딱 한 번. 손자의 눈이 동그래졌죠.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한 번의 싸움은 결혼 3년 차 때였습니다. 1975년 가을이었죠. 저는 31살, 아내는 29살이었어요. 당시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집에서 재봉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께서 다음 주에 오신대요. 사흘 동안 계실 거래요. 제가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하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엔 제가 직접 모셔도 될까요? 제 방식대로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처럼 하면 되지.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은 제 된장찌개가 싱겁다고 하시잖아요. 제 밑반찬도 성에 안 차시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좀 맞춰드리면 되잖아. 우리 어머니시잖아.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모시고 싶어요. 저도 제 집에서 주인이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사흘만 참으면 되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예요. 저는 매번 어머님이 오실 때마다 긴장해요. 제 음식이 맛없다는 말씀을 들을까봐, 제 집안일이 형편없다는 말씀을 들을까봐요. 저는 짜증이 났죠. 그게 뭐가 대수야? 어머니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야.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 저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해? 내가 뭘 이해를 못 해주는데?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침대 양쪽 끝에서 각자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더 어색했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지만 말이 없었어요. 저도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밥을 먹었죠. 출근할 때도 다녀올게라는 인사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손님이 물건값을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죠. 단골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갔지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다른 집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퍼져 있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방문을 열었죠.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디 아파? 제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아내가 이불 속에서 움직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당신도 이 집의 주인이고 당신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어. 내가 너무 어머니 편만 들었네. 아내가 이불을 조금 걷어내고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실 나도 어젯밤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했는데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싶더라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이해 못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당신 어머님만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 말을 더 잘 들을게. 시어머니가 방문하신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내는 자신의 방식대로 준비했죠. 된장찌개는 시어머니 입맛이 아닌 제 입맛, 아니 우리 집 입맛대로 간을 맞췄습니다. 밑반찬도 우리가 평소 먹던 대로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을 때 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는 우산을 접으시며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춥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어. 아내가 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거실로 들어가셨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상을 차리는 아내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드시더니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리실까봐 걱정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 간이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숟갈을 떠서 드셨어요. 싱겁네. 예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죠. 아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이렇게 먹습니다. 아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간을 이렇게 맞추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뭐?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짜게 드시고 싶으시면 소금을 좀 더 넣어 드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게 좋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화를 내실 거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집이니 너희들 방식대로 살아야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은 짜게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 의사가 싱겁게 먹으래.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더 떠서 드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했구나.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방식만 고집했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어요.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집 주인은 너니까. 그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고마워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편을 들어줘서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줄 몰랐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어요.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내 아내잖아.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됐어요. 아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왜 불편한지 물었죠.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변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쌓아두지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제가 불편해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1980년대가 왔습니다.
저희 가게는 조금씩 커졌고 아내는 재봉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을 도왔어요. 어느 날 아내가 장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직원을 한 명 더 뽑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아내가 장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3개월 매출을 보니까 우리 둘이서 감당하기 벅차요. 손님도 늘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직원을 뽑으면 월급을 줘야 하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요. 좀 더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죠. 아내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해볼게. 일주일 후 저는 아내의 말대로 직원을 뽑았어요. 결과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직원이 생기니 저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매출도 늘어났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딸의 남자친구라니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을 믿어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데려올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28살의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싫었죠. 식사 내내 저는 무뚝뚝하게 대했어요.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발끈했어요. 뭐가? 나는 평소대로 했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아시잖아요. 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딸이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 친구가 우리 딸한테 잘해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을 믿어요. 그리고 저 청년 제가 보기엔 괜찮던데요. 우리 딸한테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딸 표정을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에 남자친구가 다시 왔을 때 저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게 대했고 질문도 많이 했어요. 직장은 어떤가요? 취미는 뭐예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그 청년을 관찰했어요. 딸에게 반찬을 먼저 챙겨주고 딸의 말을 경청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아빠가 좋게 대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처럼 되시는구나.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엄마처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아빠도 이제 그러시네요. 2000년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생후 3개월 된 손자를 안았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죠. 딸이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자 아내가 도와주러 갔어요. 일주일에 3번씩 딸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봐줬습니다. 저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아내가 걱정됐어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손자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에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해하는지를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여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게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나도 같이 가서 도와줄게.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아기 재우기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여보, 이렇게 해요.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따라했죠. 몇 주가 지나자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손자를 안고 걸으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아내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딸이 어느 날 저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닮으셨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봤어요. 뭐가?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요.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해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아빠가 척 아시잖아요. 아빠가 뭘 생각하시는지 엄마도 다 아시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 2010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환갑을 넘겼어요. 가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저희는 은퇴했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각자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서예를, 아내는 그림을 그렸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사나?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특별한 비법은 없는데? 친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요즘 시대에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나?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웃었어요. 그냥 서로 존중하는 거 아닐까요?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존중? 그게 뭔데? 제가 설명했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거야.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쉽게 말하지만 어려운 일이야. 저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순 없어. 우리도 실수 많이 했어.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들도 싸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결혼 3년 차에 크게 싸웠어. 그때 깨달았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2015년 봄이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나온 날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의사 선생님이 당뇨 초기래요. 혈압도 좀 높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약 먹고 식습관 조절하면 된대요. 그날부터 저희 식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싱겁게 먹기 시작했고 저도 같이 식습관을 바꿨어요. 혼자만 먹으면 힘들잖아. 제가 말했죠. 아내는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불편하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몸이잖아.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매일 아침 저희는 함께 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일상이 됐죠. 벤치에 앉아 쉬면서 다른 노부부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고 어떤 부부는 정겹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희는 손을 잡고 앉아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100살까지 살자.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손자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손자가 저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왜?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도 생겼니? 손자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주면 돼.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행동으로요? 제가 거들었습니다. 응. 예를 들면 그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야. 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하면 어떡해요? 아내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존중하는 거지. 상대방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저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니까. 중요한 건 너 자신에게 솔직한 거야. 몇 주 후 손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밝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저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손자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아플 때 보건실에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공책도 빌려줬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진심은 통한다니까. 손자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 내 심장이 두근거렸어.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안 나더라고. 아내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너무 수줍어해서 내가 먼저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저도 이 버스 자주 타는데 처음 봐요라고. 저는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던지.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 2020년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가족들도 자주 못 만났죠.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게 됐어요. 함께 요리를 하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결혼식 사진. 아내가 사진을 들고 웃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젊은 저희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참 젊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게요. 세월 참 빠르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아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당신과 함께한 50년이 정말 행복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어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50주년을 맞았어요. 가족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딸과 아들, 며느리와 사위, 손자들까지 모두 왔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사신 거 정말 대단해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 그냥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아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산책할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도 싸웠어. 딱 한 번. 손자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요? 저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3년 차 때. 그때 크게 싸웠지. 하지만 그 싸움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 그 후로는 다시 싸울 일이 없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제 편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2023년 봄이 왔습니다. 저희는 75살이 됐어요.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는 함께 약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아내의 걸음이 느려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속도를 맞춰 천천히 걸었죠. 여보, 미안해요. 제가 느려서. 아내가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천천히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저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좋네.
제가 말했습니다. 응, 좋아요. 아내가 대답했죠.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에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아내는 2주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내 곁을 지켰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셔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집에 가도 아내 생각만 날 텐데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당신만 빨리 나으면 돼. 퇴원한 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약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더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약 챙겨주고 식사 준비하고 산책도 함께 했죠. 여보, 고마워요. 아내가 자주 말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거야. 우리는 부부잖아.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회복했어요. 저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저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아내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야. 선택이고 습관이지.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처음엔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시작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만으로는 부족해. 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상대방을 위해 행동하는 게 사랑이야.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함께 아침을 먹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웃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이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멋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2025년 봄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함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약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 봄바람을 느끼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봐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손자가 오늘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우고 50년을 살았어요? 저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도 싸웠어. 하지만 그 싸움에서 배웠지. 서로 다르다는 걸,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아내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5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시어머니가 오시던 날, 저희가 처음으로 크게 싸웠던 날. 하지만 그날의 싸움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손자야,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 하지만 그 순간마다 선택하는 거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니까. 손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물론이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말이야. 아내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함께 견디는 거지.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50년 전 버스에서 만난 그 당당한 여자가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이고 제 친구이고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저를 봤어요. 사랑해.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밤이 깊어갑니다. 손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빗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50년 전 그날 밤도 이랬습니다. 저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잤었죠. 하지만 지금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50년의 시간이고 50년의 노력이고 50년의 사랑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아내의 얼굴을 볼 겁니다. 함께 약을 먹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산책을 나갈 거예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고 저희의 행복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0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니까요. 아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응, 여기 있어. 아내가 편안한 얼굴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죠. 창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 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싸움에서 배운 부부의 이야기.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50년의 비밀이 뭐예요? 저는 대답했죠. 비밀은 없어. 다만 매일 선택하는 거야. 사랑을, 존중을, 이해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저희가 50년을 함께한 이유고 앞으로도 함께할 이유입니다. 봄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올지 모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함께니까요. 함께라면 어떤 날씨도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년을 함께한 부부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아내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잠결에도 저를 느끼는 거겠죠. 저도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이 작은 손길 하나에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50년의 사랑이, 50년의 이해가, 50년의 존중이 담겨 있어요. 여보, 사랑해.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말할 테니까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말할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거죠. 사랑을.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저도 이제 잠들 시간이에요.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온기를 느끼며 잠들 겁니다. 50년 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저희의 비밀입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진실한 비밀. 손을 잡고 잠드는 것. 함께 깨어나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우는 것.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0년이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증명할 겁니다. 밤은 깊어가고 봄비는 내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뜻합니다. 함께니까요. 그게 바로 50년 부부의 비밀입니다.